자, 오늘은 재밌는 인터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영인갑에 윤석열 측근 전직 검사 이원모가 공천됨으로써 재밌는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매우 특별하네요. 이상식 경기 영인갑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름부터가 상식이야. 제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왜 이런 촌스러운 이름을 지어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정치를 하고 보니까 이름도 꽤 괜찮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의 컷오프 되신 어떤 분이 이상식 부산경찰청장한테 이름으로 한번 비꼰 적 있죠. 국회에서. 그래요? 제가 알고 멀상식 뭐 이렇게. 아, 자, 이분 한번 이력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대 수석 입학. 예. 우리 총장님, 우리 후보님 때는 경찰대가 서울대급이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고. 예. 야, 진짜 재원이시네. 이럴 줄 알았으면 검사 될 걸 그랬어. 아닙니다. 다음에 부산 지방경찰청장, 말하자면 경찰 총수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던 분. 경찰 총수는요, 능력 실력이라는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을 되게 네, 많이 그렇습니다. 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 법률지원단 부단장, 그리고 현재 경기 영인갑 예비 후보.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은 예비 후보로 나와 계시지만 그 부산 경찰청장 취임할 때 모습을 잠깐만 볼게요. 이상식 신임 부산 경찰청장 취임. 오, 멋있어. 저런 거 너무 멋있어. 좀 인상을 좀 써가지고. 네. 근데 뭐 그때 아주 잘 나갔죠, 제가.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지도부 7명이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뭐 웬만한 사람 다 경찰 출신이었는데 민주당은 경찰 라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은 야, 부산 경찰청장 한 사람이 민주당으로 왔다고 이 자체가 놀라웠던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도 이제 황운하 선배는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하셨지만 이모선 우리 선배 계시고 또 이제 유삼영 이전 총경이 있지만은 네. 뭐 경찰 계급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 이제 엘리트 코스 이런 걸 죄다 밟은 것이 이제 저다. 이건 뭐 제 자랑을 좀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국힘에 국회의원 여러분 계시죠. 뭐 윤재욱, 이만희,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죄다 이제 저하고 같은 치안정감 출신이잖아요, 그죠? 예. 뭐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누구한테 지금 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한테 물어보면 뭐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군대 계급은 잘 알아도 경찰 계급은 잘 몰라요. 예.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간부 위에 치안총감은 경찰청장 한 명이고요. 그렇죠. 직급으로는 차관급인데 그 바로 밑에 경찰청 차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경찰청 차장 출신입니다. 같은 직급으로 서울, 부산, 경기 지방 경찰청장이 치안정감 1급, 경찰대 학장까지가 1급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따가 그 이야기가 좀 나오겠지만 유삼영 총경, 이지은 총경이 여러분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 중간급 간부 해가지고 총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 계급을 보시면 민주당에 들어와 있는 경찰 최고위급 출신. 예, 제가 부산 경찰청장 할 때 유삼영 총경도 이제 연재 경찰서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부산 경찰청장 할 때 총경이 한 42~43명 있었던 걸로 40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죠. 예. 자, 어쨌건 이런 분이시고요. 이제 저는 정말 고마웠던 거는 대구 출마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거기 표 안 나오는 곳에서 정말 고군부터 하셔갖고 내가 저분한테 언제 한번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감사합니다. 험지 가서 막 개고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근데 용인에서 밭갈이를 잘 하셨나 봐요. 결선 올라가셨어. 예, 사람들이 저보고 항상 묻거든요. 당신은 경북 경주가 고향이고 또 고위 경찰 간부 출신이면 꽃배기로 갑절로 보수가 돼야 되는데 왜 민주당을 왔느냐. 제가 이제 작년 10월 14일인가 시청 앞 집회에 가서 그랬습니다. 저는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고 경북 TK 출신이지만은 민주 민생 평화 그리고 약자를 위한 정치의 대의에 공감해서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정말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찰 물이 안 빠지셨네. 군기가 바짝.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민주당에 이제 경찰 라인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대선 때도 제가 보기에 후보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대선 때 역할을 많이 했죠. 저는 이제 비공식 정보 참모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다고 찐명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밖으로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저는 오히려 조용조용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가령 이런 거죠. 2001년도 7월 달입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그때 출마 선언을 하시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시고 첫날 이제 고향 안동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후보님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후보님 안동에 가시면 안동 출신의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 장관이 계십니다. 또 서울대학교 총동창 회장이라 이 말이죠. 그런 영향이 있는 분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번호를 드리면서 전화를 한번 하십시오. 한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청장 고맙습니다. 네, 통화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자기 고향 선배인 전 장관이고 현직 서울대학교 총동창 회장한테 선배님 저 이재명입니다. 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휘범 장관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네. 안 그렇거든요. 예, 주변의 인사들한테 그 친구 후배지만은 굉장히 싹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 이런 게 정보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뭐 경찰에서 정보심의관, 정보국장, 그다음에 총리민정실장을 다 거친 뭐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통이라고 저는 자부하는데 저는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했고 다음 다가올 대선에서도 특급 정보 참모 역할을 수행해서 반드시 이재명으로 정권 창출하는데 선봉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에 대구청장도 하셨잖아요. 예, 대구청장했죠. 스펙이 그냥 뭐. 근데 지금 보니까 영인갑이 3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선 투표합니다. 네. 내일 모레부터 3일간 결선 없나요? 결선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조건 이긴 사람이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상식 후보, 권인숙 후보, 이우일 후보가 올라가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원모, 윤석열 최측근 용산 용대실 출신이 이미 공천이 됐고요. 양양자 지금 개혁신당 후보가 지금 용인갑에 온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권인숙, 이상식, 이우일 이렇게 후보가 되면 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고 이제 매치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누가 공천되는 게 가장 이 매치업에 어울리겠느냐. 요거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본선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영남 출신이고 또 우리 민주당의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중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또 그걸 떠나서 이현모가 누굽니까? 이현모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고 윤석열 검찰 사단의 핵심 멤버 아니겠습니까? 저 이현모를 꺾으면 제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전국 유일의 검경 구도가 형성된다. 그래서 제가 이현모를 꺾으면 그렇죠.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되고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에 심대한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모 이겨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원래 이원모가 강남을에 공천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근데 여기 반발이 있으니까 좀 만만한 지역에 꽂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전에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이 박탈된 상황의 지역이잖아요. 지금 연속으로 두 분 연속으로 이우연 정찬민이라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측면이 있고 또 거시적인 인구 구성적으로도 지금 그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인구들이 지금 대거 유입되고 있어가지고 예. 저희 민주당의 유리한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영인갑이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영인갑이 영인에서 제일 넓은 지역. 제일 넓은 지역이고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좀 우세할 수 있지만 또 정서적으로는 보수적인 색채가 또 짙은 곳이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당선되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당선되는 족족 감옥 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시장님들도 지금까지 뭐 8분 계셨는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감옥을 갔습니다. 희한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는 곳이라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익을 따먹는 정치가 횡행했던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인구의 주민들에게는 우리 처인구의 정치 리더가 자랑이 되기는커녕 그야말로 좀 부끄러운 그런 측면이 있었죠. 아마 용인의 처인구가 한 면적으로 한 80% 80% 됩니다. 서울 면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 장모님 묘가 있는 곳도 처인구. 모현. 예, 모현. 예. 감사하고요. 용인갑은 그런 곳이고, 그러면 용인갑에 지금 이제 몇 년간 선거운동 하셨잖아요. 예. 용인갑에 현황 같은 걸 할까요? 그건 어떤 거예요? 용인갑은 뭐 어떤 수건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용인갑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도 가장 핫한 지역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네. SK가 120조, 삼성이 300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곳이 처인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이 결정하고 또 SK가 둘 다 민간 기업이 돈을 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슬쩍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자기들 치적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것은 이제 사기업이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시혜가 아니다. 뭐 이런 걸 좀 홍보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땅값이 오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개발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또는 환경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 그 개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이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처인구의 가장 큰 문제는 대중교통입니다. 아, 일단 넓다 보니까. 네, 땅이 넓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도시화가 덜 된 지역이다 보니까 전철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중버스 같은 이런 게 이제 덜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경강선이라고 저기 경기도 광주 삼동역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노선을 쭉 해가지고 이제 이동 남사까지 이렇게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용인시가 땅덩어리 가장 넓은 것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진짜 넓죠. 그래서 주부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은 이 주부들의 하소연이 뭐냐면은 후보님 제발 일하기 위해서 또는 배우기 위해서 교육 문제겠죠. 아니면 또 즐기기 위해서 뭐 먼 길을 이웃으로 뭐 수원이나 성남 분당 같은 데로 안 가도 되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그 주부들이나 여성층 주민들의 한길 같은 바람이죠. 예. 용인하면 떠오르는 게 에버랜드. 예. 그 외에 어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생각나는 건 별로 없어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 최고위직 출신이니까 여한이 여쭤볼게요. 지금 이태원 참사 책임자가 또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윤익은? 제가 윤익은 청장은 제 두의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친구 심경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카톡으로 교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 같으면은 물러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본인도 조금 고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업참마속을 운운하면서 이제 부하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고 구속을 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친한 후배지만은 제가 한겨레 신문에 그때 윤익은 청장은 업참마속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예, 그렇게 사설에 쓴 것 같고 이것은 뭐냐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여의도 그 현장에 이태원 현장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 한두 명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재난 안전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익은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 국무총리, 대통령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상식 청장님 같은 경우가 만 이 사건 났다면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부산경찰청장 할 때 그 학교 폭력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스쿨 폴리스 담당 이제 경찰관 2명이 여고생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경찰청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청장님, 우리 조직이나 국가에 누가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옷을 벗을 각오입니다. 그 뭐 지금 강신명 청장한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 경찰은 책임지는 특히 높은 자리일수록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자기들이 벌린 여러 가지 참사나 아주 인명의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지 않습니까? 이 가장 큰 임무에 총체적으로 실패해 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아,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안 일어날 사고였어요. 제가 정보국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고 정보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고 정보 활동. 그렇게 해가지고 인파가 증가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길거리에서 시내 전체에서 이제 불안 요소가 감지되면은 그걸 끊임없이 전파하고 그러니까 경고를 줘가지고 경찰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는 그런 예고 정보 기능이 경찰이 아주 막강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실패했던 거예요. 뭐 일설에는 뭐 마약 단속한다고 뭐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또 아니면 또 그때 용산에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바람에 용산 경찰서의 이게 넘버원 우선권이 우선 순위가 대통령 경호에 있지 인파의 보호에 있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으로 오는 게 이태원 앞에 있는 큰 도로였는데 예. 예전 같으면 그 도로를 텄어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 근데 용산 대통령실 지나가는 도로라고 그 보도에 보면 밀어 올려 막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목길에 사람이 가득 차서 참사가 일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경찰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졌길래 그런 사고가 났는지 진상 규명이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경찰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정말 세계적인 큰 국가적 규모의 행사도 안전하게 치러낸 경험이 있는 아주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붕괴됐느냐. 저는 이제 이게 뭐 경찰국 설치 같은 경찰관들의 사기나 자존심을 저하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경찰에 대한 옥죄기나 줄 세우고 이런 게 경찰관들이 사기에 결국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된 조직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사실은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같은 걸로 해서 경찰을 독립시키자. 중립적으로. 근데 갑자기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경찰국 설치하면서 경찰을 검사 정권 밑에 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민주정권과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 경찰들이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사건인 거죠, 지금. 지금 이제 경찰국 설치가 이 정부가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역대 내무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들도 경찰에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뭐 인지상정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대놓고 이렇게 경찰국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1991년도입니까? 경찰청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뭐냐면 어떤 1987년에 일어났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그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자, 권력과 경찰은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그 경찰청 독립의 그 사상적 어떤 이념적 배경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완전히 원천 무효화시키고 경찰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경찰을 옥죄려고 했다. 여기에 많은 일선 경찰관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오송 사태니 잼버리 사태니 지금 이태원 참사니 이런 데 전부 다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상당 부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시스템이 국가 안전 재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맞죠. 저는 녹아내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또 결국 책임은 하위직한테만 그러니까요. 윗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시스템의 붕괴 왜 하위 그 현장 근무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높은 사람들이 져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국 설치에 반발했던 유삼용 총경, 이지은 총경은 이미 공천을 받았어요. 예. 말하자면 한참 후배들인 거잖아요. 예. 유삼용 총경은 정말 용감하게 동작을 넣어갔고 예. 이지은 총경은 마포갑으로 지금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 후배들 보면 자랑스러우시죠? 우리 유삼영 총경은 뭐 개인적으로는 한해 선배입니다만 이지은 총경, 선배예요? 예, 선배? 유삼영 총경은 얼마나 빨리 진급하셨길래? 제가 행정고시 합격하고 뭐 50살에 만 50에 제가 부산경찰청장을 했으니까 예. 그 두 분이 이제 전략 공천을 받는 걸 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경찰 출신들이 지금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또 새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여러 명의 경찰 간부 출신들이 이제 또 이게 본선으로 직행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그에 반면에 지금 우리 민주당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모선 지금 충북 진천 저쪽에 있는 저 선배 그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얼마 전에 네. 진기훈 경찰청 차장이 강서구청장 됐어요.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제 동기지 않습니까? 아, 그래 동기세요? 예, 제 동기고 아주 훌륭한 친구죠.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검사 독재, 검사하고 이제 경찰이 같이 있는 저는 뭐 조금 약간 표현을 하자면은 이것은 뭐 전두환 때와 마찬가지로 검경 합동 수사본부다. 정부가 아니고 뭐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맞불을 놔가지고 우리가 세게 투쟁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전투력 있는 경찰 출신들 역시 검찰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찰 간부 출신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숫자도 경찰에 훨씬 많고. 훨씬 많고 한 15만 된다면서요? 15면 되고 또 지역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신나셨네 보니까. 신났죠. 우리 정장님 신났어 지금. 아니 그런데 저는요 이제 우리 경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찰 간부들이 있지만은 경찰의 양대 핵심 기능이 뭔지 아시죠? 그렇게 저한테 퀴즈를 하시면 갑자기. 예, 수사와 정보입니다. 아, 그렇죠. 수사와 그렇게 정보. 답하려고 그랬어. 예, 예.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뭐 우리 당이나 다른 당의 여러 이제 경찰 고위 간부 출신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수사와 정보의 양대 경찰 핵심 기능을 확실하게 마스터한 사람은 없다. 거기다가 저는 또 외국에도 2번 근무했지 않습니까? 뭐 행정안전부, 국무총실, 청와대도 다 근무해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는 전투력이 있고 내공이 있다. 거기다가 험지 대구에서 출마한 결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윤석열 검찰 독재에 가장 맞불을 놔서 세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이상식이라는 거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상식적이면 이상식. 저번에 광화문 시청 앞 집회에 가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백발이 성성하신 우리 원로 당원분이 한 분 오시더니 내 자네 이야기하는 자네 연설하는 거 보니까 자네 같으면 충분히 윤석열 끌어내리고도 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은 가만히 있는데 검사들 밑으로 집어넣으려다가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윤석열이 최측근 이혼모를 영인갑에다가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강남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살짝 남들 모를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선된 적이 있는 곳에다가 살짝 놨는데 들킨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 이혼모가 이제 전략 공천되면서 이제 관심이 아까 매치업이었었잖아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더 보여줘봐요. 이거 보여줘도 되고요. 뭐냐면 이게 지금 검사 출신 윤석열 최측근 이혼모. 그럼 이게 매치업을 할 때는 지금 경찰 고위직 출신 이상식 이렇게 붙이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예. 사람들도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면은 이원모 그리고 양양자가 이미 여기에 내려와 있어요. 여기 누구를 붙이는 게 우리가 승리 가능성이 높은가? 실제로 지금 양양자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의 표를 갉아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현재 분위기로는 보면 거기가 이준석을 대표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경 맞대결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고 말하자면 이원모를 이기면 윤석열 심판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가 지금 용인갑밖에 없다는 거죠. 전국 어느 지역구에도 물론 경찰이 출마한 데도 있고 검사가 출마한 지역도 있지만 검경 대결이 본선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용인갑밖에 없다. 그래서 용인갑이 검경구도 전국의 유일한 검경구도 형성이 되고 거기서 제가 승리한다면은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이제 심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이게 이제 선거가 만약에 후보가 되신다면 언론들은 그렇게 쓸 거예요. 검경 대결. 재미있지 않습니까? 전직 검사, 핵심 검사,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이자 인사비서관까지 한 사람. 그야말로 신복이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부산청장 출신의 이제 대구에서도 험지에서 근무한 나름대로 이제 관록 있는 노장이 나타났다. 이렇게가 한번 맹장이 나타났다. 이렇게가 한번 붙으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보니까 노장도 아니세요. 뭐 노장은 아닙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 고위직 출신 이상식, 윤석열 최측근 전 검사 이원모 꺾어. 그렇죠. 요 그림은 제대로 나오겠네. 예.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저쪽에 엄청난 타격을 주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그것을 지금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건 오로지 그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에요, 운. 예.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일반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이 나오면은 그 대결 구도 안 만들어지거든요. 안 만들어지죠. 운이 있으신데 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진짜 윤석열은 이혼모만큼은 당선시키고 싶을 게 뭐냐면 기억들 하시겠지만 나토에 이혼모 부인을 동행했고요. 맞습니다. 전용기 동행을 했었고 그 전에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혼모 처가에서 정치 후원금 엄청 했고요. 예. 이 구도가 좀 있고 예. 말하자면 검사에서도 이혼모는 사실 레벨이 안 되는 친구예요. 그렇죠. 검사장을 했어, 뭐를 했어. 예. 그냥 평검사에 가까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요거를 검찰에서 대통령실로 데려가는 상황은 윤석열 최측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요 싸움 재밌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맥락이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예, 저는 뭐 어디까지나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이제 어떤 저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한을 좀 이렇게 숙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들의 비위를 경찰이 좀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영장 청구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 청구는 지금 검사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스톱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그걸 입법을 뭐 추진하려다가 이게 동력이 없어서 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공수처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나름 뭐 윤석열 대통령도 입건을 하고 뭐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검사들이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이 공수처 검사들로 하여금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공수처 검사가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영장을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 아, 그런 법 만드시겠다. 예,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검찰 권력을 조금 경찰이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저쪽에 선동이 먹혔던 거는 경찰이 만약에 수사권 조정에서 뭐 수사권을 다 간다든지 이러면은 경찰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 막강해진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중간하게 해놓으니까 등자 하나 갖고 경찰이 다시 그렇죠. 수사권 다 가져가는 예.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건 간에요. 검사 독재 정권이 최근에 또 수사하는 거 보면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는 7만 8천 원 때문에 기소해버리고 주가 조작한 사람은 아직 수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찾아온다면 결론적으로는 검찰한테 수사권을 다 뺏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요구를 할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럴 때 이제 경찰한테 수사권을 완전히 다 주게 되면 생기는 폐해 등을 적절히 잘 연구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게 사실 맞고요. 맞습니다. 저도 경찰 출신이긴 하지만 무조건 경찰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경찰대학의 발전적인 해체나 또는 경찰에서 문제가 많은 기능이 정보지 않습니까? 그 정보국을 폐지해가지고 각 기능에 분산시켜야 된다. 좀 개혁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경찰권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국도 지금 폐지시켜야 됩니다. 다시 폐지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예, 폐지하고 싶고 또 이제 헌법을 반드시 개정을 해가지고 가장 독소 조항이 뭐냐면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지 않습니까? 저걸 헌법에서 빼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 지금 제왕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의 손발이 뭐냐면 지금 또 무소불위 검찰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핵심적 조항이 뭐냐면은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저거를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삭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의 여러 가지 폐단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많이 하셨네. 예. 경찰 좀 아는 사람이 이제 이 상황들을 정리해 가면서 예. 제대로 된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상식 후보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이혼모랑 이상식 두 사람이 검경 대결하면 사실 윤석열을 꺾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번 선거의 시대적 정신이 뭐겠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것인데 그 대리나 다름없는 아바타나 다름없는 이혼모를 제가 용인갑에서 경찰 출신인 제가 꺾는다, 격파한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총선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가장 엄청난 이제 이벤트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올라가시는 게 중요하고. 예. 날짜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여러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게 이제 금요일부터인 거죠. 맞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예. 결과 발표는 일요일 날 나나요? 아니면은 일요일 납니다. 일요일 날 합니까? 8, 9일은 이제 국민 여론조사고 8, 9일 동안 또 권리당원 투표도 하고 권리당원 중에서 투표 못한 분이 이제 10일 날 콜백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8일 날 하고 9일 날 특히 8일 날 저는 이제 결판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살 떨리시겠어요. 근데 뭐 별로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영인에서 이제 밭을 잘 가셔서 예. 씨앗도 많이 뿌려놓고 예. 열매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뭔가 되게 국민의 힘으로 몰리는 경찰 출신들 중에 지금 민주당에 지금 몇 분 안 되는 분들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카메라 보시면서 새날 가족분들께 인사하십시오. 예, 새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갑 민주당 예비후보 이상식입니다. 제가 용인갑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검찰 사단의 핵심적 인물인 이 후보를 반드시 격파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와.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상식 후보님 고생하셨고 또 영인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예,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아, 이게 뭐라고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아, 중요합니다 이거. 예. 예, 자, 처인구 엄청 넓어요. 빨리 예. 바까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